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8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자안동의 한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의 5층과 6층에 있던 모텔까지 연기가 유입됐는데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52명을 구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소방이 브리핑을 했죠.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6층짜리 건물이 오늘 밤 불이 났던 건물입니다. 이제 불이 난 지 한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불은 완전히 꺼진 상태고요. 소방대원들이 마지막 수색 작업을 위해서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찰도 현장에 나와서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 38분입니다. 6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상가의 5층과 6층에 있는 모텔까지 연기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주말이라 모텔에 투숙객이 많을 거라고 판단해서 신고 발생 19분 만에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안산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직접 했고요. 지금과 1시간 10분 만에 큰 불을 잡고 5시 52분에 불을 완전히 끈 상황입니다. 이 소방은 모텔 등 상가 안에서 여자 20명과 남자 30여 명 모두 52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31명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이 파악한 중상자는 모두 2명인데 의식은 명료한 상태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이들은 다행히 중상은 입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은 최초 신고 당시 펑소리가 났다는 제보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벽 5시쯤 긴급 지시를 내고 소방과 경찰, 지자체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자체 상황 수습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 관리관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단원구 화재 현장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개최국인 페루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페루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등도 예정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열린 공식 환영식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 도착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네, 조금 전 페루 대통령궁 광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군악대의 환영 행사 보고 계십니다. 네, 취임 뒤에 첫 번째 중남미 국가 방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직 대통령의 페루 방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9년 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보여드릴 텐데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소인수 회담 그리고 훈장 교환식, 확대 회담, MOU 체결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군악대의 공식 환영 행사 일정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네. 윤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잠시 뒤 소인수 회담과 훈장 교환식, 또 확대 회담과 MOU 체결식 등 일정을 소화하게 되고요. 네, 방산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영상을 시청한 뒤에 공동 언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한국과 페루는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 강화 그리고 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될 전망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면서 현재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페루는 구리, 아연 등 전통 광물 매장국이죠. 자원 수입 규모가 큰 반면에 우리 기업 투자와 현지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과 공식 방문 일정의 성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페루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네,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자원 탐사 생산을 위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핵심 광물 정보 공유 등 상당히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을 하고 또 한국 기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갈 전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네, 윤 대통령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페루 대통령국 광장의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첫 중남미 국가 방문이자 우리 현직 대통령의 페루 방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지금 현재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의 대통령궁 광장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함께 환영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페루 대통령과의 만찬을 또 시작으로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국가는 끝났고 페루 국가와 함께 페루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 행사를 마치고 나면 윤 대통령과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과 훈장 교환식, 또 확대 회담과 MOU 체결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아마도 페루 지금 국가가 울려 펴지는 것 같습니다. 페루 대통령이 입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현재 가슴에 손을 올린 채 지금 환영식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방산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영상을 시청한 뒤에 공동 언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동 언론 발표는 우리 시각으로 8시가 지나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과 페루는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전망입니다. 네, 아마도 이번 만남 다음에 그 페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현재 어떤 우리나라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그 회담이 진행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본이라든지 이런 투자 등이 또 페루에서 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페루 대통령 지금 국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고요. 앞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었죠. 오늘 페루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과 페루는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전망인데요. 네, 우리 기업 투자와 현지 진출이 미미한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지난달 첫 회담 뒤 러북 간 군사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영내와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환경을 감안해서 이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건 중요한 과제라며 유익한 의견 교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만남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4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데 시 주석도 동의를 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을 포함한 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캐나다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이 한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이 되는 만큼 최적의 경제안보 파트너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0월에 취임한 르엉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건설될 예정인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끄엉 주석은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강화하며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칠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따로 각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며 트럼프 취임에 대비한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포용적 무역 등이 주요 의제지만 정상들의 관심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쏠렸습니다. 중국의 60%, 모든 나라의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려하는 겁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But if we were going to go into any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r in any negotiations everywhere looking for, okay, how do we make Canada win and the other person lose? That wouldn't work. 시진핑 중국 주석도 연설문에서 몇몇 국가가 패권을 행사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3가국 정상과 잇따라 따로 정상회담을 열며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처음 만난 신임 이시바 일본 총리에게선 중국 배제, 이른바 디커플링에 나설 뜻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칠레 정상과도 각각 만나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历史和实践证明，无论国际形势如何变化，中日两国始终是彼此信赖的好朋友。 合作共赢的好伙伴。 시 주석은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할 예정으로 정권 교체기 양국 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도 가족 정치의 영향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 때 장녀 이방카 부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 커플이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집권 2기 트럼프 일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은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약혼녀 킴벌리 길포일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 레이스에서 종횡무진 활약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의 황태자로 거듭났습니다. When he stood up with blood on his face and the flag at his back, the world saw a spirit that could never be broken. 정치 신인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밀어 킹메이커로 떠올랐고 정권 이양과 2기 행정부 인선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 약혼녀 길포일은 트럼프 집권 당시 이미 대변인 물망에 오르기도 해 2기 백악관 입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백악관 대신 벤처 캐피털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직책과 상관없이 마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맹활약했던 맏딸 이방카 부부는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게 겉으로 밝힌 이유지만 정치 활동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입니다. 이해 충돌 문제로 잘 나가던 패션 브랜드 사업을 접어야 했고 지금 운영 중인 사모펀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재선에 조력한 차남 에릭 부부도 트럼프의 두터운 신임 아래 차기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측근들의 이딴 변심을 경험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가족을 정부 요직에 등용하는
패밀리 정치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침없는 내각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성비 의혹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낙마를 벼르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의심되는 문신에 극우 성향으로 인선 논란을 빚었던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7년 전 공화당 강연에서 만난 여성 당원이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비공개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헤그세스 측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덕성 논란으로 상원 인준에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덩달아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도 재점화됐습니다. 17살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There are many serious allegations pending against him. Fortunately, that's why we have the Senate advice and consent process.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물속의 화학물질이 성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돌팔이 주장을 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논란입니다. 정통 보수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마저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파로 꾸린 장관 지명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휴회 기간엔 의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 2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휴회 기간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의회에서 격전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대북 정책을 좌우하는 주요 참모에 강경파들이 내정되자 트럼프 2기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미 관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입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강경파 인물들이 내정되며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2017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강경파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에 비유하며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보다는 초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화와 강경 대응 가능성이 공존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냐 강경이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패싱 우려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장은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속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외교정책 조율과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광화문에서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거와 공천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뒤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쯤 동아면세점 인근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세세하게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이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 증거가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은 130쪽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우선 골프 발언에 대해선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간 11명 가운데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은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뿐이었다며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직접 딸에게 찍어보낸 영상이나 현지 식사 영상이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영상에는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오늘 시장님, 본부장님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TV 토론회가 아닌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에 출연한 점도 유죄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후보자 사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와 달리 이 대표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주관적인 인식은 공표 금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거란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국감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던 점을 들어 국정감사를 대장동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반성은커녕 호위무사를 자초하며 또다시 무력 시위를 벌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판사 겁박, 장외 집회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입 논술 시험을 보는 날까지 범죄자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분명 분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는 데 이어서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달라고 선동까지 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남은 3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번 달 말 1심 결과가 나오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여전히 재판 시작 단계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안 납니다. 사실은.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위증 혐의를 인정한 옛 수행 비서와 달리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은 2개 재판은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을 얻게 하거나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승인한 혐의, 성남FC 구단 후원 대가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 사건들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위례 사건의 증거조사가 지난 9월 끝나면서 지난달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성남FC 관련 내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호소하며 위례, 대장동 사건을 분리 선고해달라는 입장이라 앞으로 재판 진행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입니다.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아직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지도 못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1심이 종결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협의 재판의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 이재명 대표는 내년에도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비아디가 내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는데 이 전략이 국내 시장에도 먹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내년 초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아디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한국 시장에 선보일 차로는 주력 제품인 소형 전기 SUV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중국에선 2천만 원대 초반에 팔리는데 관세와 수입사 마진 등을 더하면 3천만 원대 초반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 전기차보다 50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차 강자인 폭스바겐마저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또 가격도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약간 소비자들이 탐색은 하겠지만 팔리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비아디가 성과를 낼 경우 중국의 수많은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추가로 상륙할 가능성도 큽니다.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전기차가 불신을 뚫고 품질에 깐깐한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수가 9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3구에서는 감정가를 뛰어넘는 고가 낙찰이 줄줄이 이루어지는 반면 딴 곳은 줄줄이 유찰이 빚어져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경매로 나온 매물이 감정가보다 5억 7천만 원 이상 높은 25억 2,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무려 129.5%에 달합니다. 재건축 호재까지 겹쳐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낙찰 가격이 정해진 셈입니다. 재건축 구역으로 매매 물건들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5년 거지 10년 보유자가 아니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금액도 낙찰 금액이 현 시세대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은 97%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낙찰가율 100% 이상 고가 낙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가율 상위 10위에 오른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강남 3구에 있었습니다. 반면 낙찰가율 하위 10위에 오른 아파트 11채 가운데엔
단 한 채만 강남 3구 소재 아파트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모두 100%를 넘겨 80%대에 그친 서울 외곽 지역과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강남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경매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권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라서 오히려 그쪽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외곽 아파트의 경우 유찰이 거듭되는 등 서울 경매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온도 차도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업체들이 미술품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현란한 홍보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러한 미술품 투자에 MZ세대와 중장년층이 주목을 하고 있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트테크 업체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들은 언론을 이용한 홍보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신문사나 좀 공중파 방송에서도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나와서 광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좀 신뢰를 얻었었죠.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갤러리 K는 아예 아트뉴스라는 언론사를 직접 운영했는데 미술 관련 뉴스도 있지만 상당수가 갤러리 K 관련 기사였습니다. 갤러리 K는 특히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업한다고 알리기도 했는데 A사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저도 좀 초창기 의심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 상품을 고르라고 카탈로그를 줬거든요. 근데 다 상품이어가지고 조금 믿을만 하겠지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A사 관계자는 판매점 한 곳에서 단순히 물품만 B2B로 팔았을 뿐 제휴나 협약을 맺은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이름을 빌려도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더라도 이 회사들이 믿을 만한 회사라는 근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랑 협업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그 사업 구조와 수익 구조를 확인을 하시면서 조심히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8,065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라는 신종 투자기법에 현혹돼 무작정 덤벼들기보단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 한라산을 오른다. 등반이 통제되는 현재는 불가능한 55년 전의 풍경입니다. 제주도가 과거 대한뉴스에 담긴 과거 제주 관련 영상을 재해석한 기록 콘텐츠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낭을 맨 청년들이 눈이 한가득 쌓인 한라산을 오릅니다. 막대기와 난간줄에 의존한 채 세찬 눈보라를 뚫으며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야영을 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끼니를 해결합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1969년 1월 11일 개최된 제1회 전국남녀 대학생 적설기 한라산 등반대회입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열악한 등산 환경 탓에 출발하고 꼬박 이틀이 지나서야 백록담 정상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기상 악화에 한라산 등반이 통제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이 대회는 전국 남녀대학 8개 팀이 참가해서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 젊음의 패기를 자랑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도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관덕정에 도착합니다. 관덕정 앞은 이미 도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립목장인 송당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 시찰에 나선 이승만 대통령과 이를 환영하고 있는 도민들의 모습입니다. 제주도가 과거 국정홍보처 대한뉴스에 담긴 제주 관련 영상을 재해석한 기록 콘텐츠 29편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뉴스 속 30초 내의 제주 관련 영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미시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당목장 조성 과정을 비롯해 미국의 벤프리트 장군과 도지사의 역할, 또 한국전쟁기 고아구호의 영웅으로 알려진
딘 헤스 대령과 제주의 인연도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제주도는 1950년대 대한뉴스 분석을 완료한 데 이어 1960년대 이후 자료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뮤지컬 영화 위키드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우리말로 더빙한 버전도 상영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No wizard that there is or was is ever gonna bring me. 2003년 초연 뒤 6천만 명이 관람하고 수많은 상을 탄 동명의 인기 뮤지컬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 최고 뮤지컬 배우인 신시아 에리보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투톱 주연을 맡았습니다. It's truly the honor of a lifetime, and this is, the greatest journey of our lives. Yeah. And to do this together, especially with Cynthia and with John and with this incredible cast. 튤립 900만 송이를 제작진이 직접 심어 재배하는 등 환상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화면으로 구현됐을지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뮤지컬 위키드의 국내 흥행을 이끈 주역들이 우리말로 더빙한 버전도 함께 개봉합니다. 화면에 있는 인물이 더 잘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물을 제가 대신해서 소리내주고 노래하고 그런 데 초점을 더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사라진 줄 알았던 약혼녀가 알고 보니 밀실에 갇힌 채 약혼자의 숨기고 싶은 민낯을 목격합니다. 집안 밀실을 배경으로 세 남녀의 비밀과 욕망이 충돌합니다. 10년 전 인간 중독에서 위기의 부부로 나왔던 송승헌, 조여정이 다시 한번 연인으로 나와 도발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이 사람의 욕망과 본성이 미주라는 직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 욕망이 분출될 때 약간의 반전되는 캐릭터? 가장 주체성이 높은 인물을 밀실에 가뒀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좀 많이 열어두고 하면서 알아가게 된 인물입니다. 인물별로 상징적인 악기를 부여해 클래식 음악으로 표현되는 격정적인 감정이 관객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 수종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구상나무의 면역력을 높이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해 복원에 나섰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 있는 구상나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자생지로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총 9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구상나무가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최대 서식지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상황은 심각합니다. 푸른잎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보다 48.1% 줄었습니다. 100여 년 사이에 절반가량 사라진 겁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구상나무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우선 고사한 어린 구상나무의 유전자 분석과 접종 실험을 통해 구상나무의 치명적인 병원균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균에 감염시킨 구상나무에 박테리아를 넣고 무처리 묘목과 비교한 결과 박테리아를 넣은 구상나무의 생존율과 생장률이 최대 1.8배 올라갔습니다. DNA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 다양성의 것을 평가를 했고요. 그 유전 다양성을 평가된 것들 중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구상나무 복원을 위해 심은 구상나무 묘목 2,000그루입니다. 3년 전 볼펜 크기의 절반이었던 구상나무는 현재 20cm 이상으로 볼펜보다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병원균에 강한 구상나무 묘목 2,000여 그루를 복원지로 옮겨 구상나무 군락지 회복에 쓸 예정입니다.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다른 침엽수에도 확대 적용해 산림 회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인 가무비나무, 눈잣나무 등에도 공이 적용해서 저희가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천천히 병들어가면서 집단 고사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이번에 찾아낸 면역력 증진 기술로 건강한 어린 구상나무를 키워내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이 올 시즌 안방 4전 전승을 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26득점을 폭발한 외국인 선수 막심의 활약을 앞세워 우리카드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정지석과 정한용도 33점을 합작하면서 대한항공은 시즌 첫 대결에서 역전패했던 우리카드에 서력했습니다. 여자부 현대건설은 26득점을 올린 모마의 활약을 앞세워 정관장을 3대1로 물리치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현대건설의 미들 블로커 이다현은 한 세트에 블로킹 7개를 잡아내며 역대 한 세트 최다 블로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선두 BNK가 팀 최다 타이인 개막 6연승을 달렸습니다. BNK는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12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친 김소니아를 앞세워서 신한은행을 46대 38로 꺾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후에 2년 만에 6연승을 거둔 BNK는 21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7연승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휴일인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는 12도 이상이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5도, 대구는 15.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가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이 서울이 10도, 대구가 13도, 부산 17도, 전주는 1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에도 올가을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뉴스 스타트 3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